조금 알아볼 건데 우선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발목을 굉장히 자주 삐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삐었을 때 우리가 왜 삐는지 아니야. 왜 삐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삐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그냥 금방 삐었다가 또 금방 괜찮아져. 막 맨날 그냥 그렇게 해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발목을 자주 삐어요 라고 이제 제가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때 인대가 늘어났다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나 너무 발목을 삐어서 인대가 또 늘어났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대가 늘어났다 삐었을 때 순간적으로 아파서 못 움직이고 어, 이제 아파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지만 조금 진정하면 또 금방 괜찮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못 움직이는 경우도 병원 가서 반깁스 정도 하고 그러면은 또 금방 괜찮아요. 나 금방 안 아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대가 우리가 늘어났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인대는 고무줄 같이 쭉쭉 늘어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대가 이렇게 바닥 이렇게 보시면은 밧줄 보시면 밧줄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서 한 가닥을 큰 한 가닥을 이루고 또 다시 꼬여가지고 또 한 가닥을 이루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런 가닥 가닥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인대는 우리 그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쭉쭉 늘어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관절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인대는 사실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을 때 우리가 늘어났다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각도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인대 섬유가 약간 늘어난 상태라고 표현하는 1단계, 일부 약간 부분 파열이 된 거죠. 그런 1단계서부터 완전히 파열한 2단계, 그리고 정말 수술까지 가야 되는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병원에서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보통 이제 우리가 증상을 좀 보면은 발목이 기능 상실이 사실 거의 없어요. 1단계 됐다고 해서 우리가 못 걷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 나 잠깐 삐었어라고 표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상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쉬면은 별로 통증도 없고 움직이는데도 지장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가는데 통증도 좀 많이 심해지고 일반적인 그런 응급조치로는 기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깁스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통증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한 달 정도 또는 길면 3개월 정도 반깁스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또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난 통증이 없으니까 나 다 나았어라고 그냥 풀고 막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회복이 된 걸까요? 예,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좀 더 자주 다치고 계속 재발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수술로 보건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대는 사실 부분 파열이 되게 되면은 재생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인대 쪽에는 우리 혈관 자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려면은 일단 피가 잘 가야 되겠죠. 피가 잘 가서 그 부분에 에너지 공급도 되고 산소 공급도 되고 그래야 세포가 재생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혈관 자체가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또다시 부하를 과하게 주거나 심하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또
그 옆에 약해진 부분이 또 파열이, 부분 파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나는 잘 삐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왠지 가끔 발목이 덜렁덜렁 거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상 전에 내가 발목을 다치기 전에 기능이 100%라고 봤을 때 보통 회복 후에도 내가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한 20% 정도 기능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발목을 좀 자주 다쳤던 분들, 이런 분들은 덜렁덜렁 거리는 걸 좀 가끔 느끼시게 되고 이거는 즉 발목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발목이 이렇게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뼈를 연결시켜주는 이 안정적인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연골이 그 가운데 뼈와 뼈를 이어준 중간에 있는 연골이 아무래도 많이 부하를 받게 되겠죠. 옆에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연골이 마모가 점점점 빨라지게 되고 손상이 받게 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발목을 다쳤던 분들은 한 번씩 내 발목이 내가 얼만큼 자주 다치나 그리고 특히 오른쪽 왼쪽 중에 자주 다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의 그 운동 습관, 자세 습관하고도 연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대 대신에 근육과 근신경 이런 부분에 갖다 좀 활성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발목을 한번 다쳤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정성을 많이 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발목 발등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대와 근육이 갖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갖다가 내가 가닥가닥 하나하나를 갖다 어떻게 재활을 시킬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서 발목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조금 내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발목을 덜 다치는 회복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목 삐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해주시는 말씀하고 사실 똑같아요. 발목 삐었을 때는 일단 냉찜질로 붓기가 많이 차오르지 않도록 가라앉힌다. 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발목을 다치거나 뭔가가 다쳤을 때 회복이 되려면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혈행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따뜻해야 되지 않나요? 왜 냉찜질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쳤을 때 즉시 우리가 냉찜질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 보통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우선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냉각, 차갑게 그 부위를 식혀주고 그리고 압박을 해주고 발을 올린다. 이게 응급조치의 이제 네 박자거든요.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갖다가 배우는 분들은 다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냉각을 시켜주고 압박을 하면은 순환이 더 되지 않잖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다치게 되면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 뇌가 신호를 보내겠죠. 빨리 고쳐야 돼 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내면 즉시 여러 가지 림프라든지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면은 좁은 공간에 계속 많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하게 붓겠죠. 붓다 보면은 정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초기에는 너무 갑작스런 체액의 그런 그 정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이라든지 압박 붕대 같은 방법으로 적당한 붓기를 조절을 해주고 우리 몸이 좀 스스로 움직이는 게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거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대부분 하루 정도 이렇게 냉찜질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금 좀그 상태가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붓기가 조절됐을 때 그때는 이제 온찜질로 바꿔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해줘서 자가치유력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많이 취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생겨서 좀 염증이 과하게 열이 나거나 할 때는 또 그때는 냉각으로 적당히 조절해서 열기를 식혀줘야 과한 염증으로 번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은 언제나 무엇이 어떤 거 하나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라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한 그 조절, 밀당이 사실 중요해요. 밀당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 우리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 이 신체 균형을 맞춘다는 게 결국 우리 바른 자세라고도 좀 말을 할 수 있겠죠.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저희도 근육이 밀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갖다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됩니다. 같은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염자라고 보면 우리가 발목이 아파요. 단순히 내가 삐었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대 염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케이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경우가 삐었어요. 이때는 염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저기 뭐야 그 서류를 떼보시면 염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학 용어로 이게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관절을 좀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통증, 붓기, 열감 또는 멍이 든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증상도 좀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인 발목 염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지나면은 금방 괜찮아집니다. 예, 점점점 가라앉아지고 그래서 특별한 치료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손상이 됐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아직은 나는 통증이 없으나 회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근육통도 있어요. 나 그냥 발목이 아픈데 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아파요, 발목이. 이럴 경우에는 근육통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좀 심하게 힘을 쓰면서 그 발목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한번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압박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일반적인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으로 인한 통증일 경우에는 좀 쉬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온찜질을 바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미세골절 또는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주 실금이 가는 경우에요. 어,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는 이 실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큰 골절 같은 경우 바로 보이는데 너무 작은 실금 같은 경우 특히 발바닥 쪽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될 때는 좀 이제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피로골절을 미세골절을 하는 것은 피로가 너무 지나치게 발을 많이 써서 피로가 누적이 됐거나 스트레스나 근육이 심하게 경직돼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뼈에 압력이 더 추가로 가해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뼈가 약한 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골다공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과한 어떤 그 생활 스포츠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에밖에 운동을 못 하시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공을 치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때 많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일단 처음에 그냥 삐끗한 줄 알았는데 계속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아프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렇게 이제 통증이 계속해서 느껴지게 돼요. 일반적인 타박 상황은 조금 양상이 다르게 되는데 이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완전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실제 사례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의 그 따님이 제주도에서 마라톤 유망주로 한번 이제 키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발이 아프다고 아파서 못 뛰겠다고 하는데 코치는 그걸 무시를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얘는 꾀병 부리는 거야. 훈련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야. 라고 계속 억지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계속 아파서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찍었더니 미세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수로 뛰기에는 몸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흔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는 또 질환이 있는데 관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연골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이때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다른 연골을 추가로 망가뜨려서 염증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관절 사이에서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관절 부위 안에 걸려 있는 느낌, 그리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느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가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목을 갖다 알아봤는데, 발목은 과연 발목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발목은 우리 신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은 신체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힘든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중량도 들고 운동을 하고,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발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항상 나의 몸이 체중이 계속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은 점점 이제 늘어지면서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 타이트해지고 굉장히 굳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해지면은 위 연결에는 우리 고관절, 관절이라든지 척추 쪽에도 크나큰 무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의 어떤 통증은 항상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한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은 스트레칭 같은 그런 강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해서 발목이 뻣뻣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근육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실 때 발목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슬리퍼는 굉장히 발목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슬리퍼는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화 같은 경우가 좋고, 아치가 많이 약한 분들은 아치를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조구를 쓰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는 발목 테이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휴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절한 체중과 바른 자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계속 발목을 내리누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담을 갖다가 겪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국 관절이 연결된 관절의 관절 범위,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점점점 그 발목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해볼 게, 바른 자세를 위한 생활 습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 발목을 위해서, 그리고 예방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두 가지를 해보실 건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생활 자세 중에 우리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아예 종아리를 갖다가 무릎을 얹어서 꼬고 있는 게 아니라 발목을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리 이때 자세는 결국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 자세를 갖다가 발목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발목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지, 그리고 무릎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골반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요 밑에 사진 보시면 골반 위치가 왼쪽이 앞으로 조금 돌아가 있죠.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가 서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 내 다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셔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짝다리 많이 짚으시는 분들은 짝다리 짚는 쪽 반대쪽 골반이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짝다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찍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 골반이 다르구나. 무릎의 위치가 다르구나. 발의 위치가 각도가 다르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서 수시로 내 몸을 교정해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입는 바른 자세로 기본적인 우리 몸통, 코어의 힘과 코어의 구조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을 갖다가 좀 한번 보면은, 보통 이런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꺾어주는 그런 운동, 그리고 천천히 이 상태에서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려주면서 발목을 강화하는, 그리고 벽을 짚고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마사지, 발목과 발가락, 발바닥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발끝에 감싼 후에 또는 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밴드는 너무 강하지 않은 걸 사용하시는 게 천천히 움직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건을 발끝에 감싼 뒤에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쭉 몸쪽으로 당깁니다. 아주 천천히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목에 무리가 안 갑니다. 내가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내 발목이 당겨 올라온다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벽을 짚고 서서 몸을 쭉 앞으로 밀면서 뒤쪽 종아리 근육이 펴지면서 발목 운동을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발목 뒤쪽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거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실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발가락 사이를 좀 늘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발목에 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쭉쭉쭉 늘려주는 거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 4번은 전신으로 쭉 몸을 밀어서 체를 떠주는 운동이에요. 이런 힘을 조이거나 힘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제가 지금 발이라 사실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실까요? 그냥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그냥 쭉 뻗어주세요. 앞으로 그냥 쭉 뻗어서 의자 약간 의자 앞쪽으로 끝에 앉으시는 게 좋겠죠. 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처음에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 발바닥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펴줍니다. 이때 아치는 쏙 들어가면서 아치가 형성이 되게 돼요. 아치를 동그랗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앞발바닥을 살짝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발에 쥐나니까 되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목을 꺾어서 내 몸쪽으로 당기는데 이때 발가락을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발바닥을 내 몸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자, 요거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쭉 늘려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올라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쭉 당겨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둘, 셋, 넷, 쭉 늘려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둘, 셋, 넷, 쭉 올려주시고 자, 내 발목이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균형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몸을 갖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육량보다는 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당겨줍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가락 운동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아까처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주고 엄지발가락을 먼저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부채꼴 모양으로 쫙 벌어져요. 5초 유지,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을 빼줍니다. 자,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앞발바닥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발목을 밀어 펴주시고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놓고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게 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억지로 따라하지 마시고 되는 만큼만 해주시고요. 쥐나실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목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발목 스트레칭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요거는 요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보통 운동 처방실 가면은 제가 공유를 안 풀고 있거든요. 이런 제대로 보셨을려나 모르겠네. 자, 이런 흔들리는
말랑말랑한 볼 위에 올라가서 균형 잡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균형 잡는 운동이 발목을 갖다가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 그리고 감각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데, 중요한 거는 코어를 먼저 활성화해서 우리 몸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한 다음에 해주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하시게 되면은 균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오히려 발목이 더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몸은 코어를 활성화시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발목 운동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스쿼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스쿼트를 진행을 하실 건데,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쿼트 하실 때 이렇게 무릎이 모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무릎이 모이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무릎 쪽에 오늘 했던 발목도 당연히 물론이고 부하가 많이 걸려서 무릎이 나중에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최대한 수직으로 내려간다, 수직으로 올라온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내려갈 필요는 없으세요.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량에 따라서 내가 많이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내려가는 분도 당연히 계세요. 발목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은 또 당연히 못 내려갑니다, 많이. 그러니까 되는 만큼만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 중지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의 일생의 열론 역사, 네. 수명도 열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는다. 음소거해 주세요. 저 음소거 안 해도 되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유지하시고, 자, 천천히 하나, 둘, 셋에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에 올라오겠습니다. 오늘은 총 19개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여덟, 하나, 둘, 셋, 멈춤. 자, 멈춰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네, 19개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은경 마스터님, 아,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채팅방에 응원의 글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이지선 전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창설 준비로 제가 대신 오늘 대타 출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오게 되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지 아시죠? 저희 회사의 많은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울산 남구점의 이 출첵의 이 스커트 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서 울산 남구점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네. 자, 제가 PPT를 숨 좀 한번 고르시고, 물이 있으시면 물도 한 모금, 스쿼트 하느라 힘드셨으니까 드시고,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PPT를 공유하는 동안 여러분들 숨을 좀 고르시고, 잘 나오나요? 네. 제 얼굴은 이쁘질 않아서 없애고. 자,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 며칠인가요, 여러분? 5월 16일. 네. 다산의 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어떤 사람에게 내일은 젊음이자 기대이지만 누군가에게 내일은 늙음이자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네, 이 내용 다산의 일기를 보면서 단지 어떤 사람에게 내일이 젊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나 연령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매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젊음이고 기대가 되지 않을까. 네. 누군가에게 내일은 늙음이자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건 도달할 목표가 없거나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늙음이고 두려움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다는 12가지 습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성공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인생을 바꾸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다는 12가지 습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 습관. 많은 정보를 모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대와 맞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수집한 자료가 출처가 아니고 쓰임새를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거. 내가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보를 모을 때 내가 필요한 쓰임새에 따라서 모으게 되면 무조건 모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1분 안에 정리가 가능한, 여러분들 메모장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휴대폰에서 특히 메모장 같은 거.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아이패드에서는 이 메모장을 한 가지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매번 적고 넘기고 보내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30초를 넘기지 않는 건 한 곳에 메모가 카테고리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또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데스크탑, 또 모바일 아이콘, 이거는 매일매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제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들을 PPT를 만들면서 다운받았던 걸 다시 아침에 싹 다 정리해서 버렸지요. 왜냐하면 PP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사진들이 공유가 받았던 사진들은 카카오 플러스나 뭐 이런 유료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클라우드 상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에 많은 사진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것들을 항상 어, 휴대폰에 있는 갤러리를 계속 정리하면서 그것도 카테고리별로 모으고 또 필요가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정리들이 매번 필요한데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다는 12가지 습관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2번째 애매한 정보들은 쌓아두지 않고 과감히 버린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습관화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오늘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얘기 공유해 드리고요. 저희 지난주에도 33 토요일 축제 출첵에 5월 달에 특강으로 우리 윤선현 대표님이 공간 정리에 관한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이 책의 저자이시죠. 이 공간 정리에 관해서 교육을 해주셨고 또 요번 주죠. 이번 주 5월 18일 토요일 11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이 시간 정리, 이 저자의 특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시간 정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 공간 정리에 관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았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유튜브가 되지 않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행기 안에서 듣고 공간 정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서 또 집에 돌아와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아웃풋을 해야죠. 실행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실행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 정리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5월 바코디가 전체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 7번째로 잘생긴 정은상 마스터, 3번째로 잘생긴 조보건 마스터, 또 몇 번째라고 제가 감히 얘기 못 드립니다. 이 후안이 들였기 때문에 우리 엄태호 대표님 곳곳에서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에 일한 첫 번째 출첵, 두 번째는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 두 번째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요렇게 지금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디네이터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자세를 잡아주기도 하고 보행이 잘못된 습관 같은 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바른자세 연구소의 마스터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가 보기에 네가 자세가 결코 바르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모시고 오셔서 꼭 함께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14일 화요일에는 제주도에서 있었고 오늘이죠. 2시 반. 5월 16일 오늘 봉은사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이미 뭐 예약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나는 예약이 다 찼어도 오늘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울산과 대전에서 또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 14일에 우리 제주도 창업 설명회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인산인해. 이런 내용이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빡빡해서 서로 움직이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몽골에서 그리고 미국 잊어버렸네요. 미국
어디였죠? 네, 미국에서 그리고 시카고. 남미에서 시카고 시카고 단어가 안 떠올라갖고 시카고에서 중남미에서 이렇게 오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브릴리언트한 그런 여성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6분이나 오셔가지고 저희 슬리밍고에 네, 오셔서 창업 설명회 그리고 3데이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이분이 통역하고 함께하는 내용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बहुत 맛이 고추장을 깔아서 저마다 맛있다. 네, 네, 이제 이 박사님의 같이 이제 여행, 우리만의 여행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тэгээд хэдүүлээ энэ 2 3 өдөртөө өөрсдийнхөө энэ маш чухал аяллыг эхлүүлцгээе. 박수 시작할까요? 와!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2박 3일 저희 제주 본사에서 3분의 마스터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3데이 체험을 본인들이 다 우리나라 가격하고 1원도 차이 없이 모두 함께 3데이를 체험을 하시고 경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데이를 체험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슬리밍고가 가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슬리밍고에서 하는 교육들도 또 중간중간 참여하셨는데 그 열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저희 제주 애월에 있는 숙소인데요. 애월의 정원이라고 하는 새소리가 아름답고 정원이 아름답고 또 숙소가 굉장히 깨끗한 저녁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저희 숙소가 있는데 이 숙소에서 3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가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회사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신청하십시오. 3데이를 신청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면서 물론 비용은 당연히 지불이 되어지죠. 네, 여러분들 뭐 5성급 호텔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5성급 호텔에 많이 가봤고 또 5성급 호텔 안에서도 굉장히 좋고 비싼 방 많이 가봤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4성급 중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 좋은 숙소에서 여러분들이 3데이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중간중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데 아무도 늘어짐이나 피로감 없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3데이를 체험을 하시고 몽골에서 중남미에서 시카고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 제주 본사에 오셔서 딱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첫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 프로그램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 본사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각 총판사님이나 또는 우리 지사장님에게 3데이를 신청하셔도 다 되시고요. 그리고 원데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다 유료로 진행하고 이분들도 다 유료로 단 1%의 할인도 없이 모두 다 지불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분들이 또 참 행복한 얼굴들로 임하시는 거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분 외국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희가 외국인들을 모시듯이 최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3데이로 원데이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아마 우리 정상 마스터님께서 하셨던 출첵 중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참 이 사진이 맨 처음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 가슴이 제가 조금 아팠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죠. 지금 7살인데, 네, 여러분 7살이에요. 7살인데, 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이제 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던데, 목하고 배에 관을 삽입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어머님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단지 지금 현재 입은 것은 사이즈가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체는 제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상체 SM880, 네, 이것만 단지 입었는데, 입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조금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아이가 서 있을 때 자세 한번 보시겠어요? 요 밑에 보시면, 아이가 서 있는데, 이 코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 중력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가락에다 엄청 힘을 주고 있는 걸 보시죠? 보이시죠? 그 옆에 한번 보시면, 아이고, 그 옆에 보시면 아이가 단지 SM880만 입고 척추의 균형만, 어깨의 균형만 잡아줬을 뿐인데 아이의 발가락이 편안하게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울컥한 마음에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제품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셨다. 저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10일 정도도 안 된 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에 보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서 있는 이 서 있는 자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고 보내주신, 네, 영상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짓을 신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저희 7살 된 아들 아이고. 엄영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금 이제 붉어지고 있는 상태가 척추 문제예요. 척추 문제인데 척추가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저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흉추 5번이 요렇게 생겨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 때는 저희 아들이 좀 늦게 걸었어요. 거의 5살이 다 되어서 걷게 되었고, 괜찮아. 5살이 다 되어서 걷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걷고 뛰고 뭐 계단도 많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면서 키도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흉추 5번이 이제 받치고 있는 이 꼭지점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등이 이 상태에서 점점 굽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흉추 5번 자리에 등은 이렇게 곱추처럼 굽어 있어요. 굽어 있고 어깨도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였어요. 말려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늘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초에 흉추 5번을 세워주는 이제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진행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뤄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고 증세가 빨라지면 걷지 못하게 된대요. 걷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수술로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기를 보고는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올해는 어찌되었든 수술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한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원래는 올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0살 때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2번을 수술하게 되잖아요. 근데 10살까지 잘 버텨주면 10살에는 수술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슬리밍고는 사실은 제가 엄태호 대표님을 좀 오래전에 알고 있어서 슬리밍고는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크게 입어봐야겠다 생각을 빨리 못했어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목 디스크가 2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입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경기 총판의 이아름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게 되다가 용환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키가 100cm가 되고 성장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입히는 걸 진행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엄태호 대표님 이하 모든 이제 요 맞춤을 이제 참여하시는 운영진 분들이 동참하셔서 회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영환이 서봐.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서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등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죠. 보이시죠? 여기 등이 이제 흉추 5번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흉추 5번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굽어 있는 상태인데 전에는 알겠어, 엄마 해줄게.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전에는 많이 굽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펴져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재활치료 선생님들도 용환이 상태를 보고는 너무 좋아졌다고 신기해하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시고 제가 입는 바른 자세 의료기기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입혀도 좋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재활치료 선생님들조차도 전보다 치료를 해보면 많이 좋아졌대요. 등을 펴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전이 특별히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걸 입고는 한 방에 펴진 거죠. 한 방에 펴지고 대신에 이제 말려있던 어깨 요런 이제 어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근육이 짧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근육을 펴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환이가 많이 괴로워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갈비뼈를 다 자른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닫고 열고 닫고 이런 거를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오목가슴이 됐어요. 오목가슴이 되면서 지금 이 중앙 부위, 이제 갈비뼈 가운데 부위가 폐를 찌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점점점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폐를 찌를 상황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는 폐를 찌르진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환이는 교정술도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제 지켜보자. 일단 크면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체 SM880을 입고는 가슴에 오목가슴도 많이 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목가슴도 많이 펴져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나와봐. 그래서 지금 중체 이제 흉추 5번은 아빠한테 가봐. 흉추 5번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체를 지금 맞춤을 하러 가요. 네, 맞춤을 하고 이제 흉추 5번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저는 목표는 이 바른 자세를 열심히 입어서 네, 아유, 예, 꺼졌네요. 네, 여러분, 우리
신선이 우리 용환이 엄마는 입는 바른 자세를 입어서 네, 더 이상 아이가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어지고 있고 또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용환이 잘 맞춰져서 그리고 흉추가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응원의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용환이가 어, 일반적인 아이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고도 몸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네, 용환이 엄마의 신선희 씨의 인터뷰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출첵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